다시 하면 안 돼요? 네네. 다시 해주세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초지지점 다닌 이재현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입학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점에 다녔던 이한영이고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지점에 다녔던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J 에듀 용인 동백점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 김원성이고요. 초등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고 이번에 수시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여서 학교 추천 2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논술 전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합격한 김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과 전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엘테꿈과대학에 합격한 3J 송탄점에서 온 맹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J 에듀 김포 4호점에 1년 6개월 동안 다녔었고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9학번 유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J 에듀 13백마점 졸업생이자 성균관대학교 합격생 김현빈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글로벌 인재 전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초지점에 1년 6개월 동안 다닌 전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지점 스즈에 다녔던 전민주 학생이고요. 교과 전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일단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과학중점 고등학교요. 저는 선발을 통해서 과학중점과정 반에 들어가 과학중점과정 이수도 하고 외부로도 봉사활동을 과학 관련된 쪽으로 과학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100시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일단 학교에서 웬만한 활동들은 다 참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가장 뽑는 비율이 크고 또 이제 제가 스스로 외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은 학교 이제 교내 활동이나 봉사나 독서와 같은 비교과 활동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내신 가장 중요한 내신도 챙겼고 그리고 수능 최저도 이렇게 같이 3가지를 병행하는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1학년 때는 내신 점수가 한 3.5 정도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승 곡선을 그려서 학생부 종합으로 가자고 다짐을 했고 그래서 2학년 때 내신 점수를 올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일단 비교과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제가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그때는 제가 심리학과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심리학과 자율 동아리를 따로 만들어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이론들을 많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같은 거는 제 진로와 관련이 없는 그런 환경 UCC 만들기라든지 그런 잡다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참가를 해서 수상 내역의 어떤 목록을 많이 채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워낙 학생부 종합 전형을 밀어주기도 했었고 저도 다른 것보다 이 학교 교내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신 기간은 딱 1달을 잡고 열심히 내신을 준비했었고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준비를 함과 더불어서 교내 활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대회라든지 혹은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나아가서 이제 각종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신이 너무 안 좋았는데 1학년 때부터 인서울이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논술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오기도 했고 최저 맞출 자신도 있어서 논술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제가 쓴 전형은 제 성적과 면접이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선택했고 그다음에 그 내신을 만들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내신 관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종합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교과와 비교과 모두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종합전형이 저에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교내에 있는 모든 대회는 다 나갔고, 제 진로가 PD 쪽이다 보니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쪽도 약간 언론 쪽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1학년 때 공부를 하지 않아 내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저에게 알맞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이름이 학생부 종합전형일지라도 활동보다는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내신 점수를 올리는데 주력했고, 내신 공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제가 관심 분야와 연관 지역 활동을 하려 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스포츠 경영학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율 동아리로 경제사회 동아리를 통해서 그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우려고 했고,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발표나 보고서를 야구와 관련 지역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서 대부분의 선배들이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 전형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우선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경쟁률 면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점이 제가 그 전형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 전형을 위해서 학교에 있는 거의 모든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도 제 진로와 그 활동들이 어떤 접점이 있을까를 항상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신이 이렇게 좀 많이 높은 내신이다 보니까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더 유리했고, 그래서 내신을 많이 챙기려고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3J를 중3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다 1등급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1등급, 2등급 진동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수능 날에는 1등급이 나왔어요. 제가 1학년 3월 맨 처음 모의고사부터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항상 2등급이 나왔어요.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해도 2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J를 찾게 되었고, 결국 이제 3학년 4월 달에 처음으로 1등급이 나왔고, 수능에도 결국 1등급이 나왔습니다. 스제를 다니기 전에는 3등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1등급과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는 아쉽게 2점 차이로 2등급이 나왔습니다. 고1 말에 제가 처음 3J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로 전에 봤던 11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4등급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3J 에듀를 약 2년간 다니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모의고사 1등급도 자주 받게 되었고, 아쉽게도 수능에서는 제가 실수를 해서 2등급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은 내신에서 훨씬 좋았다는 점인데요. 수능에서보다 더 큰 성적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평상시에는 아무리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신에서 2등급 이상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3J 에듀에서 나눠주는 각종 자료를 교과 선생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저만의 책으로 만들고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1등급을 나아가서 전체 1등을 하는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J를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끝나고 갔는데 그때는 79점으로 3등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 때 92점으로 1등급을 맞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3J 갔을 때 3등급 실력이 아니라 거의 8, 9등급 실력이었던 거예요. 레벨 테스트 보니까. 그래서 저는 2등급밖에 안 올랐는데 제 실력은 한 7, 8등급 오른 것 같아요. 네, 3J 에듀를 다니기 전에는 3등급이었고 3J 에듀를 다닌 다음에 마지막 봤던 대수능에서는 2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3J 에듀를 다니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운이 좋아 3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3J를 다닌 후에는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3J 에듀를 오기 전에 바로 본 6월 모의고사에서는 2학년 6월 모의고사에서는 2등급이 나왔고, 이번 수능에서는 1등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3J 다니기 전이요? 3J 다니기 전에는 모의고사 등급이 거의 4, 5등급이었는데 3J 다니고 고3 때부터는 계속 모의고사가 1, 2등급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3J를 중3 때 초기지전이 그때 제 중3 때 생겼거든요. 그때 어머니께서 그냥 여기가 그 아시는 분이 그 동산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중3이니까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제가 전에 동네 학원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2 때까지 쭉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약간 알파벳이나 막 그런 거 배워도 잘 몰랐거든요. 형식이나 그런 거를. 근데 처음에 와서 신텍스를 배우면서 이제 문장의 형식 같은 걸 배우면서 이제 내가 뭔가 자기 스스로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3J를 계속 쭉 다녔던 것 같아요.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공책 광고를 보고 3J를 찾았습니다. 제가 3J로 오게 된 이유는 그동안 이제 공부하던 방식이 이대로 해서 과연 영어 실력이 오를까라고 계속 의문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되고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J 에듀는 뭔가 확실하게 영어 성적을 올려줄 것 같아서 이제 학원에 방문했고, 이제 거기서 원장 선생님께서 처음 면담 시간에 무조건 수능까지 꼭 1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 믿고 3J에 등록을 했습니다. 네, 저는 원래 혼자 영어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3등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3J 에듀에서 받은 공책이 생각났고 그걸 살펴보니 영단어장을 1회독도 못했는가, 뭐 단어 듣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가 등등 제 전곡을 찌르는 말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가서도 실장님과 상담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스제를 통해서 훨씬 더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스제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3J 에듀라는 학원을 제 친구가 소개해 주어서 알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학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혼자 자습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독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강을 들을까 고민을 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인강만 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테스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을 가야 할까에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딱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조언이 3J 에듀라는 학원이었는데, 제가 원하는 모든 커리큘럼과 모든 진행을 전부 다 3J 에듀라는 학원에서는 융합해서 하나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마음에 너무 들어갔고 바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딱 3월 모의고사 망치고 나서 언니가 고3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 주변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3J를 많이 다닌대요. 근데 다른 영어학원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니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니까 갔는데 되게 신기한 시스템인 거예요. 제가 평소 2, 3등급을 받는 모의고사 성적 때문에 되게 불안해했었는데 학교 교문 앞에서 나눠줬던 3J 에듀 공책에 존쌤의 너 아직도 라는 걸 보고서 다 나한테 해당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영어는 쉽게 등급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자신이 있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정작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3J 공책에서 발견한 따라오기만 하면은 1등급을 책임지겠다는 문구를 보고 이 학원과 함께 한다면 나는 1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3J 에듀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공책 광고로 3J 에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 저희 친오빠가 먼저 3J 에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부에 그렇게 흥미가 있는 오빠는 아니었는데 3J 에듀를 다니고 나서 모의고사 성적이 크게 향상하는 것을 보고 3J 에듀에 대한 첫인상이 좀 좋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6월 모의고사 때 역대 최저로 점수가 나오게 되면서 학원의 필요성을 느꼈고 주변에서 오빠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줘서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 스제가 되게 빡세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고1 때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보충을 해야겠다 싶어서 빡센 학원을 찾다가 3J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서 이 비교과랑 내신이랑 수능 공부를 함께 병행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몰린 시기가 3학년 1학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스제 숙제도 굉장히 많고 학교 행사나 내신 챙길 것도 많아서 그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장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고 원장 선생님께서
숙제 양도 조절해 주시고 멘탈 관리도 해주셔서 그때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걸 쉽게 잘 넘어갔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고3 후반 정도로 가면서 점점 뭔가 마음이 지치면서 EBS 강의를 좀 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EBS를 다 못 끝내고 수능장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뭐 수능을 망쳐서 최저를 못 맞춰서 이렇게 원서를 다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담당 선생님이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영어를 안 밀리도록 자기가 관리를 잘 해줄 테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를 1순위로 두고 학교에 가자마자 아침에 영어 강의를 다 끝내는 등 노력을 해서 다시 EBS를 밀린 것까지 다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 2번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제가 3J 에듀를 다니기 전에는 평소 영어를 공부하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했던 적도 있고 많으면 2시간을 하는 정도였는데 3J 에듀를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고민이었던 게 이러다가 정말로 영어 공부만 하게 되는 건 아닐지,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닐지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마침 딱 제가 듣는 3J 에듀 인강에서 좋은 선생님이 그럴 걱정을 할 시간에 너의 공부 시간을 늘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선택한 것은 제 공부 시간이 너무 작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5시간이었던 총 공부 시간을 11시간까지 늘리게 되었고 그 결과 제 성적 향상까지 이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 슬럼프가 되게 자주 오는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가 안 되고 우울하고 이런 게 제일 큰 고비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민아 원장쌤이 어떻게 하셨냐면 슬럼프든 뭐든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학원 퇴근하실 시간이었는데 그때 저보고 내가 퇴근하면서 너를 독서실에 데려다 줄 테니까 너 3시간 뒤에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공부 다 해놔. 이러고 진짜 3시간 뒤에 데리러 오셔가지고 단둘이 학원 문 열고 들어가서 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원장쌤이 공부를 시켜주셔서 저는 슬럼프를 극복도 했지만 슬럼프 기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어 실력도 잘 나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큰 슬럼프도 아니었던 것 같고 원장쌤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워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나름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모두 1등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 베이직부터 시작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장 선생님께서 그리고 조 선생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걸 해야지 너희의 영어 실력이 늘고 그래서 너희의 독해력이 상승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아 그래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 한번 믿고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천천히 베이직부터 인터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진짜 제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쓰지에서 내줬던 숙제를 약간 소홀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고를 처음으로 받게 되었고 그래서 좀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존쌤의 경고 영상을 보고 반성문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 다니고 싶어서 다닌 건데 이렇게 소홀해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잡고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였을 것입니다. 그 고3 3월 모의고사 때 3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옛날에 존쌤이 자신이 따르고 있는 공부법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생각나서 강 3J를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3J를 끝까지 다녔고 그래서 4월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더 향상된 2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비는 고3 6월 모의고사 때였습니다. 1년 동안 3J 예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원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무기력증으로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원장 스님께서 유일하게 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너의 단점은 문법이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문법을 먼저 하고 다른 강의를 듣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기보다는 사투리 시간에 문법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이 조언해 주셔서 믿고 따라갔고 그 결과 9월 모의고사에서는 원하는 등급이 나오게 되어서 3J 예주라는 학원을 좀 더 믿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큰 슬럼프를 겪을 때가 고3 때 한 5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였는데 그때 계속 존스 모의고사가 4등급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공부한 만큼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근데 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계속 쓰제만 믿고 따라오면은 1등급 무조건 나온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1, 2등급 나오게 돼서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겼던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15번 최파 보는 거 그거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수능이 국어가 완전 장난 아니게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첫 교시부터 약간 멘탈이 많이 흔들렸는데 아무래도 제 친구들도 보니까 멘탈 흔들려서 수능을 못 본 애들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딱 영어 시작할 때 그 종소리랑 음악 소리 나올 때부터 이제 쓰제에서 최파 볼 때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듣자마자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약간 15번을 지금 연달아서 봤으니까 수능날도 그냥 떨지 않고 봐서 1등급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신텍스 커리입니다. 이 신텍스를 하기 전에는 제가 독해력도 많이 떨어지고 읽는 속도도 느려서 매번 모의고사 시간마다 영어 시간이 항상 부족했는데 이 신텍스를 하면서 그런 시간이 많이 읽는 속도가 많이 빨라져서 시간도 단축되었고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본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에 맞게 이 다음에 왜 이 단어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원리를 알아가면서 외우니까 내신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움이 된 것은 이제 수능 전에 15일 동안 봤던 최파인데요. 이 존쌤도 말씀하셨듯이 수능이 최파 16회 같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이 노래를 나올 때부터 너무나 편안하게 그 수능 영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보듯이 편하게 봤습니다. 저는 내신에서 그 지문에서 나올 만한 거를 이렇게 꼽아주는 강의가 제일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혼자서 어법이나 서술형 등의 포인트를 혼자 체크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쓰제에서는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알려주시니까 제가 시간도 아낄 수 있었고 좀 더 편하게 내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알려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시험에 실제로 나왔고 그래서 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내신에서 한 가지 있고 수능에서 한 가지 있었는데 내신에서는 내신 대비 때마다 나눠주셨던 내신 커리큘럼 그 교재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다른 학원이나 다른 인강에서 나눠주는 교재와는 다르게 모든 문법이 정말 세분화되게 다 적혀 있었고 내용도 너무 알차게 되어 있었고 해석까지 되어 있었고 심지어 각각마다 이렇게 강의까지 넣어주시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고 학교 교과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까지 더불어서 저만의 한 권의 독해책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면은 수능 EBS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과 영어 독해까지 전부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인강을 해주시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EBS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것이 실제 성적 향상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EBS, SNS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용이랑 첫 두 문장 이런 걸 잡아주는 건데 수특이랑 수한 그게 엄청 많잖아요, 글이. 근데 그거를 몇백 개 되는 거를 내용도 다 익혀주고 그냥 딱 보면 무슨 글인지 알게 해주니까 저 3학년 1학기 내신 때도 3J에 대해선 수능 공부밖에 안 했는데 그냥 내신 2등급을 그냥 받았고 3학년 2학기 때도 애들 다 공부 안 하는데 내용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막 반 1등하고 영어 되게 잘 봤단 말이에요, 1등급 나오고. 그리고 수능날은 솔직히 너무 긴장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무의식적으로 SNS 기억을 하면서 되게 착착 풀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수능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착착 푼 문제가 없었으면 시간 부족해서 저는 1등급을 못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돌려막기 하지 않는 모의고사가 제게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다니던 학원은 기출을 한두 달 만에 다시 똑같은 문제를 다시 볼 정도로 돌려막기 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 3J는 수능 2주 전까지 완전 3J 퀄리티로 고퀄리티의 문제를 풀면서 제 실전 감각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게 제게 제일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연컨대 최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주 봤던 이현실 모의고사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학생이라서 이제 평소 그 수능의 실전 감각을 기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현실 모의고사를 매주 한 번씩 보니까 그 수능 전에 이제 모의고사를 미리 대비할 수 있었고 최파를 보면서 이제 수능 당일날에 긴장을 좀 더 덜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딱 3가지 정도를 꼽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단어가 아닌 문장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시야를 넓혀주었던 신텍스 인터가 가장 먼저 생각나고, 두 번째로는 EBS, 수많은 EBS 책들을 단숨에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끝내줄 수 있는 SNS가 기억에 남고, 마지막으로는 수능 보기 15일 전부터 꾸준히 봤었던 최종 파이널 점검 모의고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내신 기간 중에 서술형 특강을 들은 것이 가장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내신 기간에 있어서 모든 지문을 통째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객관식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서술형 강의에서는 교과 선생님께서 조금만 응용을 해버리시면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체계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 나서부터 서술형은 무난하게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는 존스 모의고사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푸는 것도 그렇고 연습을 많이 해서 항상 실전에서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영어로 최저를 맞추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어라는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굉장히 한 번 나온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정적인 성적을 믿고 최저를 확실하게 한 개 정도 1등급을 찍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일단 상위권 대학에 갈수록 최저 기준이 세지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다면 최저는 영어로 최저를 맞추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국어와 비교했을 때 훨씬 심리적 압박감이 덜하고요. 시험을 볼 때. 그리고 공부해야 될 양이 국어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잡는다면 일단 최저를 맞추기 훨씬 쉬워지고요. 또 3J 에듀에서 EBS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훨씬 더 수월하게 맞출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영어로 최저 맞추는 게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과목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다른 애들이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으면 내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냥 80점, 90점 넘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2등급 정도 맞는 거는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저 맞출 때는 영어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저 2개를 준비했는데 그 2개 모두 3합, 8, 6 이렇게 되었어서 수학, 영어, 그리고 과탐을 준비했습니다. 수학은 영어하고 달리 2-3개만 틀려도 바로 2등급이 되는데 영어는 딱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될 수 있으니까 되게 훨씬 효율적인 그런 전략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와 함께 등급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학원에는 영어로 최저를 맞추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과목들보다 노력을 조금 덜 들이더라도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영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영어에 시간을 덜 들이고도 안정적인 등급을 맞을 수 있으면서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게 된 것이 수능 성적에 있어서 향상된 것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최저를 맞추면서 다른 과목도 안정적으로 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3J 에듀와 영어 최저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합격 발표를 본 것이 카페 안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조회를 누르고 서울대 합격 어드미티드 글자를 보는 순간 바로 눈물이 나고 너무 기뻐서 지금까지 도움을 주셨던 이 부모님, 3J 에듀 담당 선생님이신 김지수 원장님도 바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연락드리고 바로 이 원장님께도 전화를 이렇게 문자를 드려서 선생님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하고 자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부모님 둘 다 이게 인터넷상의 오류가 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도와주신 스제 원장쌤, 스제 제 담당 선생님, 존쌤 얼굴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떠올랐고 그런 힘든 시간에 대해서 보답을 받은 것 같아 정말 뿌듯했고 기뻤습니다. 제가 굉장히 절박했는데 왜냐하면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는 6개의 카드 중에 5개가 전부 다 광탈을 한 상태였고 마지막 하나 남은 학교가 제가 지금 합격을 하게 된 고려대학교였는데 그때 마지막엔 거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낮은 하향이었던 학교들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학교에 딱 입학하자마자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는데 그 와중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온갖 학원 선생님들도 다 생각났는데 3J 에듀 선생님이 너무 마치 선생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3J 에듀에서 그냥 3년 동안 있었던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저랑 같이 고생해주셨던 선생님들도 생각나고 제가 봤던 테스트들도 생각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할까 했던 순간들도 다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기쁨과 동시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일을 참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구나 이런 다양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이화여대 대학교 입학 전은 제가 알지 않았고 선생님이 전화로 알려줬는데 그때 영화 시작하기 5분 전에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선생님을 저를 급하게 찾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영화관에 나가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합격했다고 하시는 거 보고 정말 영화관 안에서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다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드릴 때 진짜 그동안에 강제퇴원 당했던 것도 경고 받았던 것도 주마등처럼 다 스쳐가면서 마지막에 존 선생님이 기도해 주실 때 다시 마음 잡고 공부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구나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사실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되게 놀랬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때 순간도 기분이 좋았지만 앞으로도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대학 가서도 열심히 제 진로를 향해서 한 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 학교 발표를 봤을 때 엄마보다 원장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울먹거리시면서 정말 잘했다고 해주셔서 저도 너무 보상받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학교에서도 제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담감도 조금 있고 한편으로는 입시를 떠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뭔가 너무 감정이 많이 교차해가지고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3J 원장쌤한테도 전화하고 여러 사람한테 전화하면서 울고 되게 행복한 걸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일단 고3 때 일단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일단 저는 저희 학교가 수시 위주다 보니까 반 분위기 자체가 살벌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경쟁자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4-5끼씩 먹고 막 25kg 찍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독서실 끝나고 새벽에 들어가면 엄마가 항상 그래도 밥은 해줬어요. 그래도 먹이기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새벽에 이렇게 챙겨준 게 엄마한테 고맙죠. 그리고 아빠도 표현을 못 해가지고 했는데 대학 붙었을 때 아빠가 가장 먼저 전화 와가지고 저 그때 대학 발표 나는 날 오사카에 있었는데 아빠가 국제전화로 그냥 전화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일단 엄마 때문에 3J 에듀를 오게 됐으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중3 때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 때문에 제가 지금 성공이라기 좀 그렇고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고3 돼서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되게 많이 냈어요. 근데 그런 화를 다 이렇게 참아주시고 받아주셔서 정말 죄송했고 그리고 항상 이제 난 안 될 것 같아, 난 정말 못할 것 같아 라고 할 때마다 할 수 있다고 옆에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약간 해준 게 없다고 투덜대기도 많이 했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풀이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받아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일 가는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신 엄마와 독서실 갈 때 가방 무겁다고 들어주신 아빠 둘 다 너무 사랑합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 제가 논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논술을 서울로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이 저를 데려가고 데려오시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주에서 서울까지 다니면 왕복 3시간인데 그거를 저를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저 논술하는 4시간 동안 차에서 기다려 주시고 다시 데리고 오시고 이게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못난 딸이라서 부족한 딸이라 미안하고 그리고 부담 안 주려고 내 앞에서 많이 뭐 이것저것 안 물어보는 거 아는데 누구보다 나 많이 걱정하고 응원해 주는 거 알아요. 고마워요. 제 고3 기간뿐만 아니라 입시 12년 동안 저를 함께 항상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가끔 제가 고3 시절에 여러 번의 슬럼프를 겪으면서 좀 짜증을 냈던 일도 많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더 주무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찍 일어나서 저를 깨워주시고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고요. 어머니는 제가 새벽 늦은 시간에 독서실에서 터덜터덜 걸어 들어오면은 고민을 들어주시고 또 간식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헌신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고 그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더 큰 사람, 더 큰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로 표현은 안 했는데 정말 사랑합니다. 엄마, 사실 엄마보다 원장님한테 먼저 합격 알려드려서 정말 미안하고 가끔 툴툴대면서 그 던지는 말들이 상처가 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엄마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3 때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데 없을 때 따뜻한 한마디씩 해주셔서 너무 그게 제일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고3이니까 솔직히 그냥 뭐 해줄 말이 없어요. 공부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공부만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고3 되면은 이제 몸 관리, 컨디션 싸움이거든요. 이제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끝내놔야 하는 상태고 고3 되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열심히 달려야죠. 그리고 3J를 다니고 있으면 이제 고3 때 이제 EBS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EBS 열심히 하세요, 제발. 제가 EBS를 대충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는 다 끝내긴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자만심 때문에 대충 하다가 제가 6평, 9평 때 2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 언젠간 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또한 3월 달에까지 영어가 1등급이 계속 안 나왔었어요. 성적이 안 오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오르는 한계점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스제를 다니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을 겁니다. 일단 좀 빡세기도 하고 테스트 준비하는 게 힘들기도 할 텐데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게 이제까지 해온 게 약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제는 고3 끝날 때까지 하는 그 EBS 강의와 최종 파이널 모의고사가 정말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챙겨 가시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입시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수시로 가야 할지 정시로 가야 할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수시를 포기하지 말길 권하고 싶고 중간에 수시를 하면서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망치더라도 논술이라든지 적성고사라든지 다른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 항상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갈 것을 추천해주고 싶고요. 특히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3J 예두를 다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데 3J 예두에 다닌다면 적어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2등급 적어도 최저를 맞출 정도의 영어 등급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J 예두 학원을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1년 동안 수능생으로서 지낸다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J 학원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면 아마 무용지물한 학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성적 향상을 원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3J만큼 여러분에게 확실한 학원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믿으세요. 저도 2019 입시를 하면서 3학년 1학기 때 되게 큰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에게도 조금의 휴식을 주는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년 이제 2년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던 후배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시작하는 후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꾸준함은 잃지 마시되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지칠 때는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2020 입시에서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 받고 싶으시면 3J 에듀에 그냥 끝까지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어 1등급을 수능 이후에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3J 에듀는 그러기 위해 만들어진 학원이고 끝까지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3이 된다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드라마틱하게 모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 분위기가 정말 공부 분위기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정말 나 혼자라도 살아남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독하게 공부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J 에듀 학원을 다니면서 본인이 정말 원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주변 선생님들께 도움 많이 받으면서 원하는 등급도 하고 원하는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을지 몰라도 그리고 또 입시 공부라는 게 되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1년만 잘 참고 넘기면 좋은 시절이 꼭 찾아올 거니까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1년 동안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3J란 일단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죠. 아무래도 중학교 때는 놀기 바빴으니까 공부라는 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냥 습관 자체가 안 잡혀 있었는데 3J를 다니면서 약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제가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 3J란 비료입니다. 이 비료라는 것은 땅에서 더 많은 수확물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저 또한 이 3J를 통해서 기본적인 실력을 상승시킴으로써 내신 때나 수능 때나 EBS를 공부할 때나 무엇을 공부하든지 간에 그 노력한 시간에 비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한 시간을 줄임으로써 다른 과목에도 적절히 시간을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또한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저에게 있어 3J란 가이드라인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제는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잘 잡아주는 학원이라 생각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존쌤이 존스피릿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는데 그것 덕분에 나태해질 수 있는 것도 다 잡을 수 있게 되고 또 영어 공부에 대한 방향성과 계획까지 잡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에겐 좋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3J란 교량 설계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러러보던 학교에 다다를 수 있도록 다리를 지어주었기 때문에 그 다리가 이게 붕괴되고 흔들릴 때도 항상 그 다리를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3J 에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3J 에듀를 교량 설계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단을 오르다 보면 어쨌든 목적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인 저한테는 그 목적지가 대입이었고 그리고 저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을 때 그냥 계단이 짠 하고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단을 너무 힘들어도 계속 올라가는데 다른 길에 비해서 여기는 정말 목적지가 있겠다. 내가 원하는 대입이 기다리고 있겠다 믿으면서 계속 열심히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 3J랑 샤프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그 샤프가 스스로 일어나서 공부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공부하려고 하면 누구보다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필기도구잖아요. 그래서 3J도 저에게 그런 큰 도움이 된 학원이어서 저에게 샤프 같은 존재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3J는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J의 커리큘럼은 단연컨대 최고지만 그 중에서도 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께서 제가 슬럼프를 겪을 때마다 곁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즐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해주셨던 점이 슬럼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3J란 별이었습니다. 저에게 영어 공부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몰랐는데 그 3J가 별이 되어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었고 그게 제가 수험 생활을 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3J와 이별하게 되었는데
잊지 못할 학원인 것 같아요. 3J는 저에게 있어서 자신감입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3J 에듀로 오고 3학년이 되면서부터 영어라는 과목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자신 있는 과목, 믿음직한 과목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3J 커리큘럼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자신감을 준 3J 에듀이기 때문에 저에게 3J 에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3J란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제로 인해서 3년 내내 뭔가 버틸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원하는 학교에 합격해서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막 오래 다니긴 했는데 선생님이 2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포항점 계시는 박주영 원장님이랑 안산 초지점 김선영 원장님인데 일단 욕이란 욕은 웬만한 걸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고3 때 시험 끝나고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부로 좀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께 거짓말을 하기엔 조금 양심이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놀러 갈 때마다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놀러 왔습니다. 저 오늘 좀 공부 안 하려고요 하면 이제 선생님이 와, 너 고3 맞냐? 너 대학생 아니야? 아니, 대학교 가서도 놀 수 있는 걸 왜 지금 와서 놀아 하고 수업 가면은 쌤이 등짝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선생님이 뭐 챙겨주시는데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단 고3 생활하면서 힘들었을 때 옆에서 많이 보듬어주고 챙겨준 것 같아요. 일단 빡세다는 말이 많고 쓰제를 가면 영어에만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닌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어느 과목이든 점수가 나온다고 말을 해줬고요. 저는 그리고 또 자제력이 없는 아이들일수록 쓰제를 가면은 더 성적을 쉽게 올릴 수 있다는 말을 해줬더니 아이들이 뭐 그러냐 하는 식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온 아이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못 버티고 나간 애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버틴 애들은 다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고맙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영어라는 게 다른 국어나 그런 것처럼 외워서 보는 시험도 있긴 있고 수학처럼 원리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영어는 일단 어떤 책을 쓰든 내신이든 수능이든 어떤 책을 쓰든 영어 실력 기본 베이스가 받쳐주면 어떻게든 점수는 나오게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제 커리큘럼을 고2 중반쯤 다 끝내다 보니까 웬만한 영어는 다 됐어요. 그냥 모든 시험, 내신, 수능 다 클리어. 그래서 일찍 다니는 게 좋은 걸 이제 엄마도 아시니까 저는 동생이 지금 중3이거든요. 이제 고1 올라가는데 지금 동생도 다니고 있어요, 엄마가. 동생은 저보다 더 빨리 중2 때부터 다녀가지고 얘가 벌써 인터를 끝냈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래서 일찍 오면 지치지만 않으면 진짜 영어는 다 씹어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중3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이게 몸에 습관이 배서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몸에 공부하는 게 습관이 안 배어 있으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쓰제 왜 다니냐, 거기 너무 빡세지 않냐, 그리고 거기 막 존쌤 노트 나눠주는데 거기서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꼴 보기 싫다 막 이러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냥 말했거든요. 걔한테 그냥 야, 너 그냥 영어학원 그냥 쓰제 등록하고 그냥 등급이나 올리라고. 네 지금 등급 내가 아는데 너 그냥 그런 말 할 시간에 그냥 빨리 쓰제 오라고 했는데 걔가 결국에는 뻗팅기다가 고3 때 등록을 했어요. 근데 걔가 저랑 좀 친한데 항상 제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저번에 수능 끝나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네 말을 항상 안 들었는데 유일하게 네 말 안 들은 것 중에 후회하는 거 하나가 쓰제 그냥 네가 등록하라 할 때 등록할 걸 그랬다. 그냥 고3 때 등록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들 하는 얘기가 진짜 영어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스스로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 같아요. 근데 스스로 진짜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적어도 최소한의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할 텐데 그 정도 시간에 2시간 반을 영어에 쓸 만큼 그런 시간이 없다면 그건 그냥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멘탈이 되게 약한데 그 멘탈이 약할 때마다 자꾸 무너지면은 이제 끝도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끝까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 항상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J 에듀 화이팅! 화이팅!